아우,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선생님 반에도, 선생님, 선생님 반은 이제 투담임이에요. 선생님 말고 선배 선생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데 이거는 뭐, 내가 그냥 물어보는 건데, 선배 교사니까 선생님한테 일을 조금 더 시킬 수도 있어. 그럼 선생님이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 나는 싸우는 거 정말 너무 싫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겠어요? 네, 먼저 저의 어떠한 그 속상함, 짜증스러움, 그런 건 저도 사람이니까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거를 화를 내거나 제가 짜증을 부리면서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왜 자꾸 저에게 선생님의 일을 넘기는지, 넘겨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를 좀 진지하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것들을 나눠야 되는 상황이라면 좀 현명하게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찾아보고 그런 부분 이외에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저의 일도 중요함을 그 선생님에게 말씀드려서 어떠한 일에 대한 공과 사의 구분을 좀 정확히 나눌 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원은 생태라서 반에서 햄스터도 키우고 달팽이도 키우거든? 근데 어떤 애가 맨날 그냥 햄스터를 갖다 쿡 찔러대. 아주 그냥 미치겠어, 정말. 선생님 반에도 그런 애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거야?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내가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지금. 우선은 햄스터를 못 살게 굴면 화가 날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교사니까 화를 내면은 안 되고 아이한테 이제 왜 햄스터를 못 살게 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햄스터의 마음이라면 나를 못 살게 굴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떨지 햄스터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 듯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동물을 많이 접해보지 못해서 동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이야기 나누기를 하거나 동화를 들려주면서 동물에 대한 소중함을 알려주고 동물과 어떻게 상생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학급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행동이 계속된다면 이제 부모님께도 가정에도 말씀을 드려서 아이의 문제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꾸준히 가정과도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은 보셨죠? 오시면서 바른 먹거리. 우리 원은 먹는 걸 너무 잘 먹이는데 아휴 자꾸 고기 반찬만 먹는 애가 있어. 편식을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그 반 아이가 잘하면 선생님 반에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 선생님 그 친구 어떻게 지도하시겠어요? 내 그 꼭 물어보고 싶어. 아이를 먼저 관찰하고 왜 고기 반찬만 먹는지를 제가 조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영양교육도 하고 건강교육도 하면서 고기 이외에도 다른 식재료들에 그 몸에 좋은 영양소들이 있음을 함께 우리 아이들과 활동을 통해서 알려주고 다음에 몸에 좋은 식재료와 좋지 않은 식재료, 또 좋아하는 식재료와 좋아하지 않는 식재료를 섞어서 샐러드나 또는 영양꼬치 만들기 이런 것들의 요리 활동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요리를 만들어 보게 하고 그것을 먹어보게 함으로써 먹어보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는 알러지가 없는 그 식자재 안에서 아이에게 즐겁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줌으로써 편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면접을 한번 해봤어요. 상당히 질문은 재미있었는데 대답이 좀 스탠다드했죠. 네, 스탠다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어쨌든 교사니까 교사로서의 어떠한 전문 용어와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이론적인 배경은 넣어야 되기 때문에 스탠다드하게 했는데 제발 이렇게는 면접을 보지 마세요. 어떤 부분이냐? 1번 면접은 attitude. attitude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가서 원장님하고 면담을 하는데 이걸 너무 많이 놓쳐요. 손가락을 꼼질거린다. 아시죠? 자신 없이 계속 막 손을 이렇게 한다. 또는 원장님이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미소 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장님을 계속 뚫어지게 해.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하면 원장님이 도전의식을 갖게 되겠죠. 이런 애티튜드를 의외로 못 지키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는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 1번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2번 같아요. 저는 네, 그럼 같고요. 이런 거 같고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같고요란 말은 상당히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려운 말이에요. 같고요가 아니라 답이 맞다 틀리다가 없어요. 면접은 자기의 소신을 이야기하면 돼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면접을 보는 사람이지 선생님이 면접 보는 사람을 물론 선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면접 보는 사람이 선생님을 선택하는 케이스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진 말을 못해도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자기의 생각을 전달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거 같고요. 이런 거 같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도 속 터져.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세 번째, 외모입니다. 어떤 거냐? 외모가 왜 중요하냐? 저는 오늘 좀 편하게 찍기 때문에 노 메이크업을 했지만 최소한 면접을 갈 때 메이크업은 하셔야죠. 그렇다고 막 속눈썹 이렇게 막 짱구 눈썹 막 새빨간 입술에 막 귀걸이 막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교사로서의 최대한 좀 단정하지만 무언가 딱 부러지는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최대한 전문성이 있게 보일 수 있는 어떠한 정장이나 또는 어떠한 어떠한 옷이라도 하다못해 티를 입어도 좀 검정색이나 파스텔 톤이나 이런 식의 좀 단정한 티를 입어야죠. 저도 그래서 오늘 늘 제가 이렇게 반팔에 타투가 보이게 나왔지만 오늘만큼은 제가 이렇게 셔츠를 입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의 어떤 기본 애티튜드고요. 마지막으로 시간 약속 늦지 마세요. 아니, 시간 약속을 늦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2시 5분에 가가지고 원장님을 찾고 있어요. 이거 100% 떨어집니다. 저 같아도 원장님 절대 그거 용서 못해요. 시간은 곧 신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솔직히 모른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원장님이 아까처럼 고기 반찬만 먹는 애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근데 물론 알면 얘기하지만 자기는 초임이에요. 어떻게 해서 나도 순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원장님, 제가 그 부분은 아직 교사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원장님께서 알려주신다면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공부하고 원장님께 꾸준히 상의 드리면서 제가 그 부분을 배워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 이렇게 말하는 게 낫지 그거를 괜히 그냥 주저리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진짜 꿀팁 하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떠한 근무 조건을 얘기해야지 처음 앉아서 원장님 여긴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불편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들은 서로 끝나고 서로 괜찮네. 근무 한번 해볼까? 그럼 자, 근무 조건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원장님 그건 좀 곤란합니다 해야지 처음에 앉아서부터 원장님 여기는 얼마 줘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인지라 정이 떨어져요. 사실은 잘도 모르는 사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절대 네이버 아니고 네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접에 대한 꿀팁 드렸습니다. 자,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뼈리였습니다. 안녕.